세 번째 키워드, 공매도 쪼개기입니다. 9월 15일이면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공매도를 둘러싸고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동학개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킬 시한부 금지를 시켰죠. 예. 그 금지 시한이 9월 15일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9월 15일이 끝나면 원상으로 돌리게 되면 혹시 코스닥의 소형주를 위주로 제약바이오주 등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공매도 연장 카드를 지금 놓고 있어요. 그러나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주가 하락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선진국을 통해서 공매도를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선진국 중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를 개인에게 금지시켜 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개인은 금지시켜 놓아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개인에 대한 공매도를 허락을 해주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또 하나의 땜질, 쪼개기를 해서 대기업은 공매도를 허용하고 그럼 중소기업은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은 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금의 쉬프트가 일어나서 정권시장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공매도 문제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매도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